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세진 선생님께서 타잘 코알리션을 할 텐데, 타잘 코알리션이라는 게 결국은 서브탈라 모션을 제한하는 거니까 서브탈라 모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타잘 코알리션 많이 생기는 거 위주로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서펠라 조인트와 타셀 코올리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여러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몇 용어의 터미놀로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먼트 용어와 디포미티 용어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네, 무브먼트를 지칭하는 인벌전, 이벌전은 앵클 조인트와 풋이 코로날 플레인에서 미디얼 라테랄로 로테이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할로크루럴 조인트는 정상적으로는 코로날 플레인에서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인벌전, 이벌전은 사실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브먼트를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수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은 포울풋과 미드풋의 코로날에서의 로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수피네이션은 인터널, 프로네이션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고 각각 인벌전, 이벌전 용어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편 힌드풋 바루스 발구스는 디포미티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바루스 발구스의 코라는 앵클 조인트일 수도 있고 서브탈라 조인트일 수도 있으며 칼카니우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디포미티를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수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은 힌드풋에 대한 포울풋 혹은 미드풋의 코로날 플레인에서의 회전 변형을 말합니다. 왼쪽 위 그림은 이제 수피네이션 변형이며 힌드풋에 대해 포울풋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힌드풋과 포울풋이 모두 코로날 플레인에서 내측 회전 변형이 있더라도 상대적인 정도에 따라서 수피네이션 변형일 수도 있고 프로네이션 변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탈라 조인트는 탈루스와 칼카니우스가 이루는 관절로 플레인 시노비얼 조인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글라이딩과 로테이션이 가능한 3개의 파셋을 가지고 있으며 리가멘트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익스트라 아티큘라 리가멘트 3가지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인트라 아티큘라 리가멘트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서브탈라 조인트의 엑시스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사지탈 플레인에서 16도,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42도 기울어져 오블릭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엑시스가 오블리크하기 때문에 서브탈라 조인트의 움직임은 사실 하나의 엑시스를 기준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코로날, 사지탈, 트랜스버스 플레인 3가지 컴포넌트로 나누어서 서브탈라 조인트의 움직임을 기술하게 됩니다. 또한 각 플레인에서 엑시스가 기울어져 있는 정도는 서브탈라 조인트의 움직임의 각 컴포넌트가 어떠한 비율로 일어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서브탈라 엑시스가 사지탈 플레인과 이루는 각도가 0도라면은 이제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 시에 인벌전과 이벌전만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서브탈라 조인트 엑시스가 사지탈 플레인과 이루는 각도가 90도라면은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 시에는 플란타 플렉션과 돌시 플렉션만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림과 같이 약 16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각도로 인해서 코로날과 사지탈 컴포넌트의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 비율은 코사인과 사인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트랜스버스 플레인과 이루는 42도의 각도를 생각해 보면 인벌전, 이벌전이 일어날 때 에이비덕션과 어덕션의 비율이 거의 1대1로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브탈라 조인트의 프라이머리 무브먼트는 이벌전과 이벌전으로 앞서 말씀드린 글라이딩과 로테이션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발의 여러 관절들은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발의 운동을 이해하려면 복합적인 운동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게이트 사이클에서 발은 복합적인 움직임인 스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을 반복하면서 보행 시에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지지하게 됩니다. 스피네이션을 하게 되면 발이 상대적으로 케이버스 형태를 띠게 되며 스테빌리티가 증가해서 체중을 지지하고 지면에 힘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모습을 띱니다. 반대로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면 플라누스 형태를 띠게 되며 플라이어빌리티가 증가하여서 충격을 흡수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한편 발의 움직임은 공중에서 넌웨이 베어링 상태일 때와 지면 위에서 웨이트 베어링 상태일 때에 따라 각 관절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논웨이브 베어링 상태에서 수피네이션 혹은 프로네이션 시에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은 칼카니우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수피네이션 시에는 칼카니우스의 플란타 플렉션, 어덕션, 인벌전이 일어납니다. 프로네이션 시에는 반대로 돌시플렉션, 에이비덕션, 이벌전이 일어납니다. 한편 웨이브 베어링 상태에서는 칼카니우스의 사지탈 플레인과 트랜스버스 플레인이 움직임이 지면에 의해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제한된 이 움직임은 탈루스의 카운터 모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웨이브 베어링 상태에서 수피네이션 시에는 칼카니우스는 인벌전만 일어나고 탈루스는 돌시플렉션과 에비덕션이 일어납니다. 웨이브 베어링 상태에서 프로네이션 시에는 칼카니우스의 이벌전, 탈루스의 플란타 플렉션, 어덕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칼카니우스에 대한 탈루스의 카운터 모션은 플라너 발구스 변형과 케이브 바루스 변형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플라너 발구스의 변형의 경우 아킬레스 타이타니스로 인해서 칼카니우스의 돌시 플렉션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탈루스가 반대로 플란타 플렉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케이브 바루스에서는 칼카니우스의 플란타 플렉션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탈루스가 돌시 플렉션 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웨이브 베어링 상태에서 발의 모션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네이션 시에 탈루스의 플란타 플렉션, 어덕션, 칼카니우스의 이벌전이 일어나면서 아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피네이션 시에는 반대로 탈루스, 돌시플렉션, 에이비덕션이 일어나고 칼카니우스가 인벌전 되면서 아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뒤쪽에서 본 뷰이고 네, 앞쪽에서 수피리어 뷰이고 아래쪽에서 본 뷰입니다. 네, 이제 타살 코얼리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살 코얼리션은 주로 이제 컨제니탈하게 엠브리오제닉 세그멘테이션 실패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외상이나 감염,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1~2% 정도의 프레블런스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고 코얼리션 발생 위치에 따라 온셋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코얼리션은 이제 발생하는 위치와 성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칼카니온 나비큘라 코얼리션이 가장 흔한 타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무증상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활동에 따라 악화되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반복적인 앵클 스프레인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신체 검진 시에는 서브탈락 모션이 감소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진과 같이 앵클을 돌시 플렉션 시켜서 탈로크루럴 조인트를 락킹하고 한 손으로는 칼카니우스를 커핑하여 커핑한 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른 손으로는 케인 조인트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쇼파르트 조인트의 움직임을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뭐 플라너 발구스가 동반되거나 아킬레스 타이트, 페로니우스 타이트니스가 있을 수 있고 토 스탠딩 시에 아치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리버스 콜만 블락 테스트를 통해서 서브탈라 조인트 모빌리티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이제 CN 코얼리션에 의한 엔티터 사인, 탈사 코얼리션에 의한 C 사인, 그리고 앱노멀한 탈러 나비큘라 조인트의 움직임으로 인한 2차적인 변형인 탈라 피크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CT는 수술 전에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코얼리션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추가 코얼리션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MRI의 경우 파이브러스 혹은 카틸리지너스 코얼리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심토마틱한 경우 이모빌라이제이션, NSAID 등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고 수술적 치료는 주로 리섹션과 인터포지션 그래프트를 고려하나 코얼리션의 크기가 관절면의 50% 이상으로 너무 크거나 아스트랄키스가 이미 진행하여 있는 경우에는 아스트로게시스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살 여자 하나가 수개월 시작한 간헐적인 좌측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 있습니다. 리듬 체조를 하는 환자였습니다. 외부 앵클 AP 사진입니다. 좌측에서 풋 메디얼 사이드에 우측에는 없는 코올리션의 음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클 오블리크 사진이고 AP에서 보였던 코올리션이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테랄 사인이고 C 사인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풋 AP에서는 우측에 액세서리가 나풀려 있고 좌측의 코올리션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스탠딩 라테랄 사진이고 역시 C 사인 관찰되고 있습니다. MRI를 시행하였고 서브탈라 조인트 포스티리어 파셋에 파이브로스 코올리션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모식표에서 표현해 보자면은 포스티리어 파셋 메디얼 사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메디얼 사이드 위치에 코올리션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칼로칼카니알 코올리션에 대해서 리섹션을 기획하였습니다. 시암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다이섹션 하에서 익스포즈 하였고 리섹션을 하여서 조인트를 모빌라이제이션 시켰습니다. 포스토피 사진이고 AP 사진, 라테랄 사진입니다. 수술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코올리션 있던 부위가 수술 후에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뒤 윌트 사진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다른 코올리션에 대해서 엑스레이만 가볍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수술을 목적으로 찍었던 엑스레이에서 나비큘라 칼카니우스 사이에 약간 그 콜텍스 음이 분명치 않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MRI를 찍었을 때 이렇게 칼카니오 나비큘라 코올리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트랜스버스 뷰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됐고 치료는 똑같이 리섹션을 시행하여서 수술 전과 후에 코올리션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